안녕하세요. 금융시장 알려주는 남자 마켓남입니다. 2025년 2월 5일 수요일 모닝데일리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주가지수 보고 가실게요. 네, 코스피, 코스닥, 아시아장 크게 올랐습니다. 관세 유예 소식으로 일단 지난번에 관세 빗 맞고 쓰러진 시장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. 물론 중국 관세 부과가 실행되면서 좀 장중에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크게 올랐죠. 홍콩 항공이 많이 올랐어요. 3.51%. 코스피 2,500으로 다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일자 미국장 0.73%, 나스닥은 1.2% 올랐는데 중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오른 것은 일단 트럼프가 나서서 중국 대화하겠다. 관세 아무것도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기를 했고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미국 졸트 보고서 군인 건수 퇴직 건수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왔던 점. 이 통화정책 기대를 좀 살리면서 미국 장을 좀 이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상해 종합은 아직 춘재라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?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. 어쨌든 시장은 다시 bad is good 요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닌가 보이네요. 네, 다음은 원자재 한번 보고 가실게요. WTI 0.9% 72불대로 일단 다시 좀 들어와 있는데 뭐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원자재 시장에서 더 큰 임팩트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중국도 관세를 또 맞대응을 했으니까요. 특히 미국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원자재는 좀 그렇다라는 쪽인데 특히 에너지 쪽이 문제가 되겠죠. 미국 헨리 허브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. 천연가스 5.2%. 어제까지 오르던 그 TTF 천연가스도 3.2% 많이 빠져 내려오네요. 대신 반대급부로 귀금속 가격은 오릅니다. 금은 뭐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. 2,800달러 온즈당 2,900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네요. 좀 보셔야 될 거는 구리예요. 구리.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죠. 구리인데 구리가 계속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은근슬쩍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쪽이 경기를 바닥을 치나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그런 거 한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BDI는 뭐 바닥을 좀 계속 기고 있습니다. 트럼프 들어가고 나서 국제 무역량,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BDI는 좀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. 저 금이 강해지는 거에는 비트코인 부진도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환율 한번 볼게요. 원달러 어제 15원 빠졌네요. 많이 빠졌습니다.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숫자랑 뭐 또 따로 보시는 숫자들이 있으면 그거랑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. 이게 시점과 환율을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뭐 추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달러 많이 내려왔고요. 이 달러 강세가 이제 조금 스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관세 유예도 나오고 이제 사실 관세 전쟁이 1차 라운드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 잽을 주고받으면서 그 영향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달러도 이제 더 오르기는 조금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와중에 엔화는 은근슬쩍 절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154엔 달러당 그것까지 일단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요. 달러 약해지면서 유로 1유로당 달러가 1.038이
좀 올랐네요. 유로도 조금씩 강세를 조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추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 다시 10만 불을 또 깨고 내려갔어요. 9만 8천. 비트코인의 미래는 도저히 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금과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,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죠.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네, 금리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. 국고 3년 우리나라 어제 1.8bp, 10년도 1.8bp 뭐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. 어제는 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관세도 유예되고 하니까 또 위험자산이 또 달리면은 또 안전자산 쪽인 국고채는 좀 가격이 좀 빠져야겠죠. 그렇게 해서 올랐고, 뭐 일본 국채, 호주 국채, 뭐 아시아장 다 올랐고, 독일 국채도 뭐 조금씩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. 그런데 미국채 장 초반에는 좀 가격이 오르다가 장 뒤에 빠졌어요. 결국 졸트 보고서가 가장 큰 그 구인 건수, 퇴직 건수가 나오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. 구인 건수는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800만 건 이하로 빠지는 게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.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로 간 거 아닌가. 그래서 지난달에 고용지표 좋게 나왔고 했는데 이번에 또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지수는 되게 높게 나왔죠. 하지만 이 구인 건수는 또 줄고 이래버리니 결국 공은 다시 이제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시장 본 게임이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. 예,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졸트밖에 안 나왔네요. 12월 구인 건수, 퇴직 건수 실제치가 760만이 나왔어요. 예상치 약간 800만 건인 정도였고 전월치가 조정됐네요. 816만 건으로 좀 올랐는데 전월치가 올른 만큼 실제치 이번에 12월 께 빠진 게 더 크게 나타나겠네요. 사실 이 구인 건수, 퇴직 건수, 또 퇴직은 또 320만이 했어요. 그러면은 퇴직은 늘고 구인은 줄고 결국 그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미국 고용시장 그렇게 좋다고 하는 고용시장이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미국 베버리지 곡선 지금 파월이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네, 요거 미 연준 그 지역 연준에서도 요거에 대한 리서치 자료들이 뭐 종종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고용의 타이트함이 줄어들면 그 실업률이 크게 오르는 그 관계 곡선인데 요게 이제 반비례하는데요. 이게 멀티플 딱 1배가 아니고 어느 시점 가면은 이제 타이트니스가 확 줄면은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는 이런 거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곡선입니다. 그래서 저 구인 건수, 퇴직 건수하고 바로 그 타이트니스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구인 건수 주는 거는 좀 많이 줄었네요. 예. 그래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게임은 이제 주말 고용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벤트 점검하고 가겠습니다. 지표에서 우리나라 지표 중요한 게 나오네요. 한국 CPI 예상이 전월 대비 0.4, 전년 대비 2.0. 전월치가 YOY로 2% 이하였거든요. 이번에 좀 전월 대비해서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로 받쳐줬을까 이게 사실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못 받쳐주면은 YOY 다시 2% 이하를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달 말에 그 금통위가 있으니까요. 거기서 기준금리 결정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지표 같습니다. 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뭐 보고 있긴 합니다.
미국 ADP 민간 고용,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요. 뭐 중요성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미국 고용 시장하고 참 안 맞는 숫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빨리 나오는 가장 프리퀀시 그 좀 최근 데이터를 보여주는 지표라 좀 그래도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ISM 서비스업 지수, 미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보다 훨씬 큰 나라죠. ISM 서비스업 지수 요거 나올 텐데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제퍼슨 연준 의장,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, 보험원 연준 이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. 사실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동결이다라는 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뭐 매파든 비둘기파든 조금의 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용들이 정도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좀 중요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또 이게 또 주목을 받는 시즌들이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메리 데일리 연준 의장 어제 그 샌프란시스코 총재죠 말씀 그분도 뭐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. 뭐 신중하고 천천히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서 통화 정책 해야 된다.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일단 시장의 포커스는 일단 관세 1차 라운드가 좀 종료가 됐습니다. 요거 시장 평가 결국 어떻게 나오냐. 이제 또 트럼프, 좀 이 친구, 이 형님, 무서운 형님이에요. 무서운 형님이죠. 네,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 좀 뺏어서 이제 다시 또 경기로 좀 일단 돌아가야 될 것 같고, 좀 시장이 관세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크게 하고 있는데, 너무 일희일배 하는 것보단, 좀 그동안 이제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밸류를 좀 한 번씩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와중에서 이제 한번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또는 자산들, 이런 거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, 유로존, 이쪽을 좀 보고 있어요. 이쪽이 작년과는 다른 모습 나타날 것인가,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실적 발표 뭐 주요한 거는 노보로디스크, 디즈니 이런 애들이 있네요. 해외장은 어제 팔란티어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. 그래서 주가가 뭐 26%인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미국장은 화끈합니다. 화끈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 적질 않았는데 오늘 아마 우리나라 공모주 대형주죠. 그래서 LG CNS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. 이 부분 어떻게 또 될지.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던 공모주 시장의 좀 돌아오는 계기가 될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국장도 좀 잘 돼야죠. 네, 국장도 잘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좀 궁금하네요.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런지 그런 모습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오늘 모닝 데일리 마치고요. 오늘도 럭키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금융시장 알려주는 남자 마켓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